이어서 이제 아예 새로운 주제예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저희 제거 반응 여태까지 했었는데, 제거 반응이 보통 이제 제거 반응 하는 이유가, 제거 반응 하고 나면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졌었죠. 그 이중결합들 이제 알켄과 알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 있는 화합물을 알킨, 영어로는 알킨, 알카인이라고 하고요. 알킨은 이중결합, 알카인은 삼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 반응이 기본적으로 알켄 알카인의 제법 중에서 가장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그래서 프린트물 목차 보시면은 그래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알켄 알카인 처음 들어가니까 얘네 이제 어떻게 이름 붙일 건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알케인 할 때도, 할로 알케인 할 때도 똑같았었는데 물리적 성질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네를 만드는지, 이게 되게 클래식한 목차입니다. 어떻게 얘네를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인데, 이게 제거 반응으로 얘네를 만들었으면은 거꾸로 얘네가 이제 반응하는 거는 첨가 반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첨가 반응이 테마입니다. 이 알켄 알카인 할 때는 첨가 반응이 테마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들어가 보면은 명명법,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명명법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뭐 기본 원칙은 일단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명명법 했을 때, 알케인 명명법 했을 때 나왔던 그 네 가지 순서 있잖아요. 접두사, 치환기, 모체, 전미사 해가지고 그 네 가지 원칙 지키는 건 다 똑같고요. 주사슬 배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다만 알켄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다른 치환기 없을 때, 뭐 알코올 이런 거 없을 때 이중결합 기준으로 가장 이제 긴 사슬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 있을 때 가장 긴 사슬 결정하시면 돼요. 이중결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이중결합이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숫자 세보시면 7개짜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를 저희가 7개 헵테인이라고 했었는데, 에인 빼시면 돼요. 에인 대신에 인을 넣으시면 돼요. 인. 알킨이라고 그러는 이유죠. 인. 헵틴이라고 그러고요. 치환기 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숫자 붙이실 때 근데 기준이 이 이중결합의 작은 숫자가 오는 거예요. 이중결합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1을 붙이면 3번 이중결합이고, 이 뒤에서부터 1을 붙이면은 4번 이중결합이죠. 이래서 이 경우에 이 선택지가 두 개 있는 거죠. 헵트 7에다가 4하고 인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헵트하고 3하고 인이라고 할 건지예요.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이 이중결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헵트 3 인이라고 합니다. 네, 헵트 3 인이라 그래요. 요 메틸기 기준 아니에요? 만약에 메틸기를 제가 이렇게 그렸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플레임을 다 하면은 3 메틸 헵트 3 인이에요. 3 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되고요. 여기 갑자기 3 들어가니까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게 위치를 특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읽기는 힘들어요. 읽기는 힘든데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 있습니다. 예시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얘는 6개짜리인데 탄소 6개짜리죠. 탄소 6개짜리인데 이 경우에 기준이 이 치환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메틸 2개 달렸다 그래도, 메틸 2개 달렸으니까 여기 2번 3번 하는 게 좋지, 5번 6번 하는 것보다야, 4번 5번 하는 것보다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3번 이거는 메틸이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1, 2, 3, 4, 5 하면은 알킨이 5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를 1번으로 치고 1, 2, 3, 4, 5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 보시면은 4,5-다이메틸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4,5-다이메틸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 근데 참고로 이렇게 1번 자리가 알킨인 경우에는 이름 안 써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여기 이 프린트에 써 있는 이름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한 이름이어가지고
되게 이제 완전 격식을 다 차리면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귀찮잖아요. 일단 귀찮으니까 안 쓰는 경우 많고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기준이다. 결국에는 알킨 있으면은 뭐 이런 거 땡이에요. 메틸 이런 거는. 근데 물론 이게 만약에 OH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훨씬 높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 다음 케이스는 이중결합 2개 있을 때예요. 이중결합 2개 있을 때도 또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냥 종합해서 숫자가 더 작은 거 있죠. 제일 처음 나오는 숫자가 작게 숫자를 배정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숫자를 여기서부터 붙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14 다이인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서부터 붙이면은 2호잖아요. 2호 다이인이에요. 14 다이인이랑 2호 다이인이랑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14 다이메틸이랑 2호 다이메틸 둘 중에 뭐가 더 빠르냐고 물어보면은, 뭐가 더 좋냐 그러면은 14 다이메틸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종합적인 숫자가 이제 알킨의 숫자가 작아지도록 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두 개도 다 똑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명명법이 앞에 한 부분 한 번만 잘해놓으면은 뒤에 이해하기가 좀 훨씬 낫죠. 거의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정말로 다 똑같은 맥락이라서. 기준만 알킨으로 바뀐 거예요. 기준만. 그 다음에 이제 고리형인데, 고리형이 조금 곤란한 게 있어요. 고리형이.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경우에는 숫자 배정을 할 때 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1번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둘 다. 1, 2, 3, 4, 5, 6 이렇게 돌려도 되고 1, 2, 3, 4, 5, 6 이렇게 돌려도 되고, 어쨌든 알킨에 1번을 넣을 수는 있어요. 무조건 1번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알킨에 당연히 1번은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하는 게 치환기입니다. 그래서 알킨은 무조건 1번 될 수 있으니까 치환기에 작은 숫자를 넣자. 그게 일단 첫 번째예요. 알킨에 무조건 1번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3번 자리인 거죠. 1, 2, 3으로 가가지고 치환기에.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알킨이 어디든 1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1번이 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리형 화합물에서는 기준이 치환기가 돼버립니다. 웃겨요 이게 좀. 그래서 이 다음 사례 보시면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번이라 그랬으면은 1, 2, 3, 4, 5죠. 거꾸로 돌리면은 6이죠. 어쨌든 알킨에 1번 무조건 올 수 있어요. 무조건 올 수 있고, 메틸이 5냐 6이냐 둘 차이예요. 그리고 결론 보시면 5죠. 5죠. 여기까지도 그냥 수긍이 될 만한데, 이 다음 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1번 붙이면은 이렇게 돌죠. 그래서 알킨에 1번 붙으니까 좋다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도 1번 붙일 수 있어요. 1번 붙인 게 다예요. 그리고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붙일 수 있냐면 선택지가 두 개 있는 거죠. 어쨌든 알킨에 무조건 1번 붙을 수 있고, 만약에 파란색으로 하면은 파란색은 2, 3 다이브로모가 될 거예요. 파란색은 2, 3 다이브로모. 빨간색은 1, 6. 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 했었어요. 이렇게 치환기 두 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갈리면은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이름이냐. 이게 숫자 더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첫 번째 숫자 작은 게. 그래서 이름이 16 다이브로모예요. 16 다이브로모. 이게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이 정도 명명이 제일 어려운 명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체 이성질체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얘는 5개짜리, 탄소 5개짜리니까 이거는 펜틴일 거예요. 펜틴. 펜틴. 근데 알킨이 두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야겠죠. 펜트, 네, 2인이죠. 펜트 2인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하나 더 표시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펜트 2인이 2개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얘도 펜트 2인이에요. 이것도 숫자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얘도 똑같이 펜트 2인이에요. 이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름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환기가 메틸치환, 뭐 에틸치환 2개밖에 없죠. 탄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냥 트랜스, 시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근데 나눠드린 거 보면은 여기 E, 여기 Z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근데 참고로 요 트랜스는 더 이제 고전적인 표현이에요. 고전적인 표현. 근데 트랜스로 표현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이제 이 Z라는 노멘클레처 명명법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치환기 2개일 때 서로 반대면 트랜스고 같은 쪽이면 시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치환기가 3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다음 케이스예요. 치환기 3개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시스로 봐야 될까요? 트랜스로 봐야 될까요? 이게 문제죠. 여기에 치환기가 2개가 달려 있으니까 시스인지 트랜스인지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판단을 할 때 저희가 EZ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요 EZ는 우리 RS 컨피규레이션 했던 거랑 똑같은 우선순위를 사용해요. RS 컨피규레이션 할 때 여기 CH2, 여기 CH3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 둘 중에 우선순위 높은 게 뭐냐 물어보면 위에 게 높다 그랬죠. 이게 우선순위 1번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 1번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H랑 CH3 중에 우선순위 높은 게 뭐냐? 그러면은 탄소가 더 원소번호 크니까 원소번호가 높으니까 얘가 1번이죠. 우선순위 높은 것끼리 반대쪽에 있냐 같은 쪽에 있냐 가지고서 나누는 게 EZ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예요. 2고요.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 하나 더 응용한 거예요. 얘는 아까 치환기 순서 무관하게 알킨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겠죠, 숫자가. 근데 지금 이렇게 붙인 거랑 이렇게 붙인 거랑 지금 약간 상황이 달라요.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OH를 여기에다 달아놨으면은 OH 이렇게 여기에다 달아놨으면은 빨간색이 맞는 숫자일 거예요. 빨간색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OH가 똑같이 3번이니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알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사실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 이름 보시면은 5개니까 펜틴이고, 근데 2번에 알킨 있고, OH 있으니까 알코올이고, 이렇게 돼요. 알코올인데 알코올이 3번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런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이름 엄청 어렵죠. 그리고 얘는 2예요. 근데 그 프린트에 나눠드린 거는 또 Z네요. 생긴 게. 근데 걔가 왜 Z인지는 또 아시겠죠? 보시면은 OH랑 같은 쪽으로 가 있으니까 CH3가 걔는 Z고요. 그래서 복잡한 화합물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요. 정말로 이제 유팩에서도 아예 RS 컨피규레이션 따지는 거랑 똑같이 따진다라고 아예 정해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이에요. 정말로 딱 똑같은 기준. 그래서 이렇게 하면 EZ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나눠드린 예제 같은 거 보시면은 앞에 이제 프린트 같은 거 보시면은 거기 EZ가 그 우선순위 따져가지고 배정한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뭐 페닐 그룹 있으면 더 크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유난히 까다로운 거는 고리형이 특히 까다로웠고, 수험적으로는 이 EZ는 나중에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입체 구조, 저희 입체 이야기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당장에 물리적 성질에서도 EZ가 문제가 돼요. 물리적 성질에서도 EZ가 돼서 이 물리적 성질에서도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거의 다 적용이 돼요. 거의 다 적용돼서
저희 끓는 점이랑 녹는 점 같은 거 이야기했을 때 판단 기준이 있었죠. 끓는 점, 녹는 점 앞에 목차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분자간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분자간 인력을 일단 고려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소결합이 있냐 없냐, 수소결합이 있냐 없냐 가지고서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런 내용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를 이쪽에서 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켄 끓는 그 수소 결합이 있냐 없냐 가지고서 차이점이 어떻게 날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낼 예정이고요. 근데 그 원칙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수소 결합이 있으면 더 안정하고, 그죠? 수소 결합이 있으면은 분자 간에 수소 결합이 있으면 끓는 점 확 올라가죠. 분자 간에 수소 결합이 있으면 끓는 점이 확 올라간다. 그리고 극성이 커가지고 쌍극자 모멘트가 있으면은 또 끓는 점 높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할 게 반지름이 얼마나 크냐, 반지름 얼마나 크냐, 표면적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이 알켄에서 특이한 점은 그겁니다. 첫 번째로 BP 할 때 이제 BP 끓는 점에서 문제되는 게, 이게 특히 쌍극자 모멘트가 문제가 돼요. 특히 EZ 사이에.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둘 중에 어디가 쌍극자, 그러니까 극성이 둘 중에 어디가 더 클까 보시면은 지금 전자를 어느 쪽으로 당기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F가 둘 다 이제 굉장히 일렉트로 네거티브 하니까 전자를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당기기를. 얘는 이쪽으로 당기고요. 이게 전자 당긴다는 표시입니다.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 반대로 이제 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당겨요. 당기기를. 요 둘 중에서 한쪽에 이제 이렇게 파셜 마이너스가 생기고 한쪽에 파셜 플러스가 생기고 하는 걸 저희가 쌍극자라고 그러는데,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이 파셜 마이너스랑 파셜 플러스가 명시적으로 갈릴까 생각해보면 오른쪽이에요. 네, 오른쪽. 이게 이미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땡겨가지고 이쪽에 전자가 없어지고 이쪽도 땡겨서 전자가 없어지고 둘 다 땡겼으니까 없어진다, 이런 이미지로 가시면 안 되고, 둘이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둘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양이온이 있고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줄다리기 하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똑같이 당기니까 그냥 제자리예요. 전자가 안 움직이고, 가운데 전자 있는데 위아래에서 당기니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같은 쪽으로 당기고 있죠. 같은 쪽으로. 그래서 우리 뭐 벡터 계산하는 것처럼 평행사다리법 뭐 하면은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벡터로.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끓는 점이 높을까 물어보면은 이쪽이 더 높은 거예요. 이쪽이 더 끓는 점 높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보시면은 마이너스 20도로 돼 있죠. 22도만큼 더 높죠. 여기가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42도. 참고로 이 다음에 나오는 애는 CL이잖아요. CL. 일단 하나 보실 거는 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오른쪽 게 더 월등히 높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수치 보시면은 48, 뭐 90, 뭐 80, 60이죠. 60 뭐 이러죠. 숫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전체적으로 보면 더 높을까?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왜 높냐면은 표면적이 커서, 이게 반지름이 커서 그래요. CL이 반지름 커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요인이었죠. 분자간 인력 했을 때 세 번째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얘도 똑같은 이유인 거죠. 지금 12도 차이 났어요. 12도. 이렇게 12도. 이거 가지고 사실 다이폴 모멘트 크기도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22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여기는 12도 차이 나고, 얘가 더 격하게 당기고 있겠죠. 당기기를. 그 느낌.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근데 BP는 이렇습니다. BP 다이폴, 뭐 분산 똑같은 내용이고, 다만 이제 입체 이성질체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늘 안 끝나죠, 유기가. 녹는 점, 멜팅 포인트는 또 달라요. 멜팅 포인트 인상이, 저는 그런 인상 가지고 있는데, 끓는 점에 대한 요인이 똑같이 다 들어가요. 들어가기는. 근데 다만 격자를 고려해야 된다. 이게 멜팅 포인트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시스랑 트랜스 둘 중에서 격자가 더 잘 쌓이는 게 더 좋은,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조밀하게 쌓일까? 그래서 더 조밀하게 쌓이는 게 이건 거죠. 이거. 테트리스에서도 이런 거 나오면은 되게 극혐하지 않나요? 이런 거 나오면은? 안 좋아하지 않나요? 아닌가? 네. 어쨌든 이쪽이 이제 더 조밀하게 쌓인다. 그래서 뒤집어져요. 수치 보시면은 마이너스 49도, 마이너스 81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마이너스 50도, 대충 거칠게 마이너스 80도. 이쪽이 마이너스 50도예요. 이게 더 힘든 거겠죠? 가열에 30도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 데이터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극성 12도밖에 차이 안 나. 격자 쌓는 거 30도 차이 나. 격자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P에다가 격자 쌓는 거 끼얹는 게 MP다 까지 하고, 이게 끓는 점 다예요. 끓는 점 전부 답니다. 이 다음에는 저희 구조가 다양하다 보니까 안정도도 막 다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연소열 비교하는 건데, 이때도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되돌려 보시면 고리형에서 이걸 했었어요. 완전 연소열을. 고리형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불안정한 형태일수록 열을 많이 방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불안정한 형태일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이 많다 그랬어요. 불안정하다는 게 그런 의미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표 보시면은 아예 아무런 치환 안 한, 얘는 에틴인데, 에틴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열이 방출되는지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열이 방출되는지예요. 그래서 많이 방출된 형태일수록 더 안정한 거예요. 에틴이 그만큼 더 불안정한 형태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내려갈수록 더 안정한 형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부류가 총 4부류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하나 치환된 부류, 그리고 2개 치환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치환된 부류, 4개 치환된 부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봤죠. 하나, 둘, 셋, 4개 갈수록 더 안정하다는 거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것도 이제 전자 이렇게 밀어주는 거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전자 밀어주는 거. 탄소 양이온 안정화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밀어줬었는데, 2개짜리가 문제예요. 이게 어려워요. 2개짜리가. 우리 앞에서 하나 인상은 했었는데, 우리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화합물이 뭘 것 같냐, 이 Z 중에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게 뭘 것 같냐 그러면은, 저 입체적으로 봤을 때 2가 더 안정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걔도 뭐 똑같이 나와야겠죠. Z가 더 불안정하고 2가 더 안정해야 됩니다. 요 순서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안 봤던 하나의 형태가 요 사이에 끼어들어요. 요 사이에. 이게 되게 사실 짜증나는 부분인데, 유기화학에서 제일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유기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로 제일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 치환기 이렇게 메틸 2개 치환할 때 가능성이 하나가 더 있어요. 같은 자리에 2개가 치환되는 거예요. 요렇게 치환되는 거. 저희가 같은 자리에 2개가 있는 거를 쌍둥이라는 단어에서 따가지고 저미널이라 그럽니다. 저미널. 근데 이 저미널 알킨이 시스랑 트랜스 사이에 있어요. 시스랑 트랜스 사이에 안정도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이게 Z잖아요. 얘가 E고 아이유 노래 중에 제제 있죠. 그래서 제제로 외웠었거든요. ZGE라고 제제로 외웠었고. 근데 여기 끼어들어요. 그리고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원 수준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사실상 설명을 못 하고요. 저희가 여기 끼어든다. 제제 안정도 차이. 전체적인 경향성은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치환할수록 더 안정해지는 거예요. 계속 더 안정해진다. 그거는 뭐 똑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표 보시고서 뭐로 이으셔야 되냐면은, 그래서 결론은 그 이원 리액션 같은 거 할 때 어떤 알킨이 더 잘 만들어질 것 같냐 그러면은 가장 잘 만들어지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어 붙이셔야 돼요. 붙이시기를. 네, 그래서 앞에 이제 암기사항들 다 했고요. 알켄의 기타 제법 하겠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알킨 만들 때는 제거 반응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제거 반응 일단 다 쓸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제거 반응 결론이 알킨이니까. 근데 그거 외에 좀 몇 개 또 이제 추가로 알킨을 만들 수 있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제법으로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가 POCl3 사용하는 거예요. POCl3가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당황스러운 화합물이에요. 처음에 이제 시험장에서 보고 이러면 엄청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싶은, 안 보는, 잘 못 보는 형태인데, 탈수 반응하는 것처럼, 이제 탈수 반응에 사용되는 것처럼 보통 탈수제로 많이 쓰입니다. POCl3가 탈수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메커니즘상 분석을 할 거예요. 메커니즘상 분석할 건데, 용어가 거의 두 개 있죠. 엔타이, 앞으로 그래서 이런 용어들 나오면은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엔타이인지 뭐 짜이체프인지 이런 거. 엔타이 엘리미네이션, 이거는 이제 입체 화학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반응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체, 이거는 반응 자리 위치. 이게 보통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유기화학에서 두 개랑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탈수 반응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나올 건덕지가 있어야 됐죠. 그래서 이 물이 나오는 건덕지가 보통 저희가 OH기, 얘를 히드록시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히드록시, 하이드록사이드에서 와가지고 히드록시 그룹이라고 그래요. 히드록시. 이 히드록시 그룹이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하이드록사이드의 하이드록사예요. 히드록시. 그래서 한국어로는 수산화기라 그러고, 히드록시 기가 있을 때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어색해서 한번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리액션 메커니즘이. 사실 결론만 아시면 되는데, 결론은 여기 다 써있죠. 엔타 엘리미네이션이고 짜이체프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나올 건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일단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해요. 이거 공격하는 게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서는 전자 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왼쪽에서 전자 줄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고, 오른쪽에 전자 받을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결합 빼지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런 리액션들을 많이 보실 건데, 미리 이제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혐오스러운 형태가 됩니다. 혐오스러운 형태. 근데 보통 이 수소 떼는 거는 되게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기도 해요. 그냥 귀찮아서 수소 양성자 뺐다, 양성자 뗐다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되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인이 결합 5개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여기 5개 하고 있잖아요. 이미 5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다시 닫히게 되는데 닫히면서 뭐가 떨어져 나가냐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랑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랑 2개 다 가능성이 있는데 왼쪽 떨어져 나가는 거는 이탈기가 좋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O-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른쪽 떨어져 나가는 거는 Cl-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떨어지는 것보다 오른쪽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잘 떨어지는 일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이 리액션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얘가 전혀 안정해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안정한 이탈기예요. 이게 매우 안정한 이탈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내적인 갈등을 많이 느꼈는데 저도 공부할 때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안정할까요? 이거 되게 안정해요. 이거 진짜 안정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진짜 안정한 형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정한 형태고 이거 왜 안정하냐? 이거 다 전자 땡겨주는 애들 아니냐? 그죠? 심지어 이렇게 공명 구조도 저희가 그릴 수 있고요. 공명 구조도 저희가 그릴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 물론 황이랑 인이랑 비교하면은 황이 더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인도 괜찮다. 여기가 그래서 좋은 이탈기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염기가 하나 있으면 염기가 이제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떼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액션 같은 경우에 막 너무 어렵게 하지 말아주시고 얘만 그냥 좋은 이탈기다. 그게 이제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이탈기고 다만 염기가 있으면은 이 염기가 여기 떼면서 이탈기 떨어지는 게 동시에 떨어지는 게 저희가 E2 엘리미네이션이라 그러니까 그냥 E2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났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E2 엘리미네이션만. 이게 근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참고로 하나 이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SOCl2, POCl3 말고 SOCl2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요. 똑같이 올라가고. 근데 얘는 결론이 OH가 Cl로 바뀌어요. 이거는 치환 반응이 일어나요. 만약에 이렇게 2개 섞으면 이렇게 2개 넣으면은 이건 CL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알코올 하면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거는 알코올 하면서 더 자세히 할 건데 2개가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얘는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상 그 유기 반응들을 먼저 다 배운 다음에 그 알코올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알코올을 먼저 배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에서 이 반응을 배우고 나면은 얘를 이제 추론을 똑같이 해요. 추론 똑같이 해가지고 POCl3 넣어도 치환이 되겠구나 라고 보통 착각을 많이 해요. 착각 많이 해가지고 이제 따로 추가로 배우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기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꾸로 얘를 나중에 배우겠다. 일단 결론만 봐주시고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치환될 때는 뭐로 치환될까요? SN1일까요? SN2일까요? 네, SN2예요. SN2. 저희 지난번에 호프만 프로덕트 만든다고 하면서 그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 코프 엘리미네이션이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이랑 쌍벽을 이루는 반응이에요. 제일 유명한 두 반응 중에 하나고, 어떤 점에서 유명하냐 그러면은 호프만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점에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호프만 프로덕트 만들어지는데, 특징적인 거는 이 친구는 신 엘리미네이션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유명할 수도 있죠. 신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게. 우리 여태까지 대부분 다 엔타이 엘리미네이션만 봤었어요. 완전히 다 엔타이 엘리미네이션만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징적으로 신 엘리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리액션 요약하면은 이렇게 삼치환 아민 있죠. 여기 삼치환 아민에다가 과산화 수소를 넣어줘요. H2O2. 과산화 수소 넣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가 산화가 돼요. 아민이 산화가 돼요. 이거는 유기화학 전반에, 아니면 뭐 유기화학뿐만 아니라 그냥 생물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렇게 산소가 많은 종을 있잖아요. 산소가 많은 종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전자쌍 있는 데가 많이 산화돼요. 전자쌍 있는 데가 많이 산화가 돼요. 얘도 그래서 똑같이 산화가 되고요. 다 그래요. 뭐 황도 산화되고 산소도 산화된다면 산화되고요. 근데 산화되고 나면은 이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흔히 보기 힘든 케이스예요. 엄청 흔히 보기 힘든 케이스고, 아민이 결합을 4개 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차지예요. 암모늄 형태인데 O는 또 마이너스예요. 옥사이드예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아민이 옥사이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아민 옥사이드라고 하고요. 사실 정확히 이름 붙이자면은 암모늄 옥사이드라 그래야 되는데 좀 이상하죠. 암모늄 옥사이드라 그러면 이온 결합성 물질 같잖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이니까. 그래서 아민 옥사이드라고 이름 붙여놨고, 얘가 문제예요. 이게 O-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O-. 이거를 다시 그리면은 뭐 이런 형태겠죠. 이 형태 이렇게 되고요. 이 첫 번째 문제점은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문제점인데, 이 플러스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아민이 돼버리니까 너무 좋고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옆에서 산염기 반응 너무 잘할 거다라는 인상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알코옥사이드 형태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게 덜렁거리다가 오각고리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옆자리에 수소를 떼버립니다. 바로 옆자리 수소를. 전이 상태 그려놓은 거 보시면은 오각고리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오각고리 전이 상태가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입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왼쪽도 오각고리 그릴 수는 있으니까 왼쪽 오각고리 그릴 때랑 오른쪽 오각고리 그릴 때랑 차이점이 뭐냐, 그런 입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제법 소개만 하니까. 그래서 푸싱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수소한테 전자 주고 이 결합 산염기 반응해서 깨지고 여기 넘어가면서 이중결합 만들어지니까 옥텐을 지키려고 아민이 전자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 덜 치환된 알킨이 만들어져요. 호프만 프로덕트가.
근데 얘도 본질적으로 산염기 반응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산염기 반응의 일종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예쁜 오각골이 그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유명한 툴 있잖아요. 호프만 제거랑 코프 제거랑 두 개도 비교할 거예요. 그게 이제 호프만 프로덕트 만든다는 게 똑같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비티그 반응인데, 얘는 우리 아까 나왔던 이제 신인 건 똑같아요. 신 엘리미네이션. 참고로 이제 이 리액션이 아마 여기 있는 리액션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리액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도 많이 되고, 그 뭐라 그래, 바로 예측하기도 힘들고, 리액션 자체를 요약하면은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CO 이중 결합이 있고요. 아까 단일 결합이 있을 때는 히드록시 그룹이라고 그랬었어요. 히드록시 그룹.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카르보닐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여기에 탄소가 있다라는 걸 알았나 봐요. CO 이중 결합에. 그래서 칼본에서 따온 거죠. 칼본에서 CO 이중 결합이 있다라는, 탄소가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이렇게 작용기 있을 때. 그리고 거의 제일 먼저 발견된 치환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작용기 중에 하나고. 근데 얘를, 이것도 참 뭐라 해야 되죠? 막 진짜 일어날까 싶은데, 이렇게 생긴 친구랑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아까 여기 산소 있는 거는 보셨어요? 산소 있는 거 비슷하게 생긴 거 보셨어요? 근데 산소 말고 이중결합 있을 때, 이렇게 탄소 있을 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짬뽕하면은 나오는 게 이렇게 사각고리가 만들어지고요. 사각골이 만들어진 다음에 아예 이렇게 이중결합이 됩니다. 이거 사각골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전부 다 할 거예요. 중요한 리액션이라서. 근데 용어만 도입하면은 얘를 옥사포스퍼테인이라 그래요. 옥사포스퍼테인. 옥사는 산소 있는 거를 다 옥사라 그래요. 옥사포스퍼테인. 그리고 용어 하나 더 보면은, 이게 심지어 시험 문제 나왔더라고요. 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이름이. 얘 이름이 일라이드예요. 일라이드. 그래서 지금은 얘에 대해서만 조금 보면은, 이게 왜 일라이드냐면은, 이거를 저희가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공명 구조. 참고로 이제 인이랑 탄소 중에서 탄소가 전자를 더 좋아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레조넌스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플러스 차지랑 마이너스 차지가 분리가 돼 있죠. 분리돼 있고, 사실은 이중결합도 만들 수 있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랑 마이너스 차지 분리돼 있는데 단일 결합 주제에 이중결합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애들을 저희가 일라이드라고 통칭해요. 아예 다 일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 포스퍼러스 일라이드예요. 일라이드. 만약에 황이 있으면은 서퍼 일라이드라고 그래요. 서퍼 일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 나눠져 있는 경우. 네. 참고로 저 사각골이 만들어지는 게 별게 아닌 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때리는 리액션이에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게 되려면은 이 카르보닐 그룹의 리액션을 해야 돼요. 카르보닐 그룹 리액션 해야 돼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용어랑 이제 결론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볼드 처리해 놓은 내용들. 비티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고 예외도 있고 예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외죠. 그래가지고 네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환원 반응인데 저희 산화되면은 전자를 잃는 거잖아요. 전자 잃는 게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산화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클래식한 의미의 산화는 산소랑 결합을 형성하는 걸 산화라 그랬죠. 환원은 그 클래식한 의미에서 거꾸로 산소랑 결합을 잃거나, 그죠? 산소랑 결합을 잃거나 아니면 수소랑 결합을 하거나 이거를 저희가 환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원 결합, 이 환원 반응 통해서 합성한다는 거는 수소 결합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소가 첨가된다 라는 걸 의미해가지고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메커니즘상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두 번째 건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암기의 영역이에요. 완전히 이건 암기의 영역이어서 이렇게 PD류, PD나 뭐 PT나 뭐 니켈이나 사실 다 같은 애들이에요. 디오비 다 이제 전부 다 뭐죠? 12족인가 그래요? 11족인가? 전부 다 이제 같은 족 애들인데 얘네들이랑 H2가 들어있으면 다 같은 결론이에요. 전부 다 같은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H2가 동일한 쪽으로 들어가요. 동일한 쪽으로 완전히. 이런 거를 저희가 시너디션이라고 합니다. 시너디션. 엔타이 신 할 때 그 신이에요. 엔타이 컨포메이션, 신 컨포메이션 할 때 신, 동일한 쪽에 있다. H가 동일면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탄산칼슘 들어가 있는 거는 탄산칼슘 넣은 경우는 특별히 이 개발자 이름 따가지고 린들러 캐탈리스트라고 써 있고요. 많이 나와요. 실제 많이 나오는 총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이게 이제 시스로 결국에 시너디션 해가지고 시스가 만들어졌는데 시스알킨. 반대로 정반대로 트랜스 만드는 리액션도 있어요. 결론만 아시면은. 그래서 이 결론이 얘는 다른 종류인데 다른 종류의 리액션인데 이렇게 나트륨 염가나 뭐 리튬 염가 이런 걸 사용해요. 이 염가 쓴다는 거는 금속 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금속 결합을 이미 하고 있는 그 금속을 사용한다는 거 그냥 금속 사용하는데 여기에다가 염기 넣어주고 그 용매로 보통 얘를 넣어주고요. L 써 있는 거는 리퀴드 용매라는 의미입니다. 리퀴드 용매 이렇게 넣어주면은 반대로 나와요. 결론이 H가 여기 왼쪽에서는 시스로 들어갔다고 치면은 오른쪽은 반대로 이제 트랜스가 나오게 되고 이런 거를 시스 어디션, 아니 신 어디션 반대말로 엔타이 어디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메커니즘을 언제 볼 거냐면은 지금 알켄에 화학하고 있잖아요. 알켄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알켄에서 안 보고 알카인에서 볼 거예요. 그 삼중결합이 깨지는 리액션으로 이해를 해서 알카인의 반응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 파일 복사가 잘못되어 있네요. 네, 그 프린트물에서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게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왜 얘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게. 네. 그래서 얘 이름 보시면은 용해된 금속 환원법이라고 써 있는데 디졸빙 메탈 리덕션이라고 그러는데 NH3에다가 나트륨, 리튬을 녹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 용매에다가 금속을 녹였다. 하나씩 녹여가지고 반응 보낸 거고요.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시간에서는 용어랑 결론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메커니즘 뭐 도입한 건 거의 없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메커니즘 이야기 하겠습니다.